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집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바깥 양반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교육을 주제로인데 좀 더 들어가면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학교 생활 좀 한국이랑 헝가리 비교해볼까? 네. 한국에서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다는 거죠. 네네네. 얼마나 걸려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니까 총 12년을 다니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대학교를 갈지 이제 뭐 이렇게 선택하는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의무는 아니지만. 고등학교까지는 다 의무? 아니요. 고등학교도 의무 아니고 아마 중학교까지 의무로 알고 있거든요. 헝가리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헝가리는 중학교가 따로 없어요. 저기 초등학교는 8년 동안 다니고 고등학교는 4년이에요. 아, 그럼 총 12년은 한국이랑 같네요. 네, 그거는 같은데 초등학교도 사실 첫째 4년이랑 두 번째 4년은 선생님이 달라요. 그럼 계속 같은 반이에요? 8년 동안 같은 반이에요. 아, 우리는 1년마다 바뀌어요, 반이. 그래요? 그 친구가 어떻게 갑자기 친구가 다른 계속 반으로 바뀌는 가는 거죠. 1년마다. 몰랐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는 조금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바뀌고 1년마다 그래요? 친구들도 바뀌고 반도 바뀌니까. 헝가리는 저 7살 때 초등학교 입학하고 근데 80% 정도 친구들은 14살 때까지 똑같았어요. 한 반에 몇 명이에요? 원래는 20하고 30명 사이? 시작했을 때는 좀 더 많았는데 학생들은 계속 다른 학교로 전학 나갔고 가고. 새로운 학생도 왔는데 시작할 때는 26명 정도 있었고 근데 8학년은 아마 20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학을 하다 보니까. 근데 8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요. 대부분은 그쵸. 일반적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네. 8년 동안 한 번 딱 같은 반 했으면 계속 쭉 같은 반인 시스템이군요. 고등학교는 어때요? 고등학교도 1년씩 바꾼가요? 중학교도 1년씩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전학 가거나 이사하지 않는 이상 6년 네. 1년마다 계속 바뀌고 이제 또 중학교 진학을 하겠죠? 네. 또 1년마다 계속 바뀌고 또 고등학교 가겠죠? 1년마다 계속 바뀌고. 다른 학교 가는 거 큰일 아닌 것 같아요. 친구가 계속 바뀌니까. 그쵸. 근데 뭔가 이제 그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니던 길도 다르고 학교가 다른 거니까 아예 다르진 않지만 그쵸. 뭔가 내향적인 저같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1년씩 바꾸면 진짜 건물만 똑같아요. 같은 반인 친구,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학년인데 2학년이 됐어. 그럼 1학년 때 같은 반인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바뀐다는 거. 그럼 내가 친했던 친구랑 같은 반이 안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랜덤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한 방은 몇 명이에요, 학생들은? 저 때는 그냥 평균 초중 고등학교 하면 한 4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서 20명 정도라고 해요.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그리고 우리는 짝꿍이 있었거든요. 항상 둘씩 이렇게 앉는 2명씩. 근데 요새는 다 한 명씩 팬데믹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씩 다 앉는다고. 이렇게 한 명씩 그냥. 다 책상 따로 있는가요? 원래 저 때도 짝꿍이 있어도 책상은 따로따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여놓죠. 책상을 같이. 헝가리는 원래 책상은 모든 방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2명씩 붙여 있어요. 그런 뗄 수가 없게. 큰 책상이었고 고등학교는 아마 3명 같이 앉아있는 그런 큰 책상도 있었어요. 한 명씩 하는 거 어디든 있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았어요. 궁금한 거는 한국은
원래 인구 밀도가 높은데 그 학교는 총 학생 몇 명일까요? 1학년 반 몇 개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는데 잘 정확히 저 때만 하더라도 한 뭐 8개 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8개, 10개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는 3개만 있었어요. A, B, C 반만 있었어요. 한 반에 20명씩 네. 30명, 20명에 30명 사이씩 네,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는 건물이 2개 따로 있었어요. 1, 2, 3 학년 다른 건물에 있었고 뭐 4, 5, 6, 7, 8학년은 따로 있었어요. 애기들은 따로 있었네요. 네, 근데 내 친구가 다닌 학교는 저기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붙여 있었어요. 저희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똑같은 건물이었어요, 학생들은.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어쨌든 계속 뭐 이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네. 반도 그러다가 대학교 가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헝가리도 대학교 가면 되게 새롭겠다. 그쵸? 네. 정말 모르는 12년 뭐 8년 동안 봤던 친구들이랑도 다르고 아예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헝가리는 대부분 선생님도 많이 안 바꿔요. 그럼 어떤 그 반은 그 지도 선생님 한 명 있고 그런 거 한국어 있어요? 우린 다 한 명씩 있었어요. 메인, 홈룸, 티처 한 명씩. 그럼 계속 바꾸는가요? 1년마다 계속. 진짜? 응. 어떡해. 예를 들어 내가 1학년 1반에 어떤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2학년이 됐어. 네. 근데 1학년 1반 때 내 선생님이 뭐 2학년 내 옆반 선생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헝가리는 내가 그 반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다 달라진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죠. 초등학교 때 뭐 1, 2, 3, 4학년 계속 똑같은 선생님이었어요. 그 메인 선생님이고 그 다음엔 4, 5, 6, 7, 8학년 때 따로 있었는데 젊은 선생님이어서 아기 나왔으니까 아마 7학년에 한번 다른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대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4년 동안 똑같은 선생님이고 그리고 뭐 수학 선생님 있으면 그 수학 선생님도 뭐 5, 6, 7, 8학년 똑같은 수학 선생님만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럼 학교는 몇 살 때부터 가는가요? 초등학교는? 자, 한국 나이로 아직 이제 만 나이를 하진 않으니까 8살? 만으로 하면 7살, 6살인 친구들이 유치원 작년엔 갔지만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죠. 헝가리도 비슷해요. 요즘은 좀 더 늦게 저도 원래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한 1년 더 늦게 갔어요. 7살 때. 6살 때부터 갈 수 있긴 한데 7살 때부터 가는 그거는 한국은 학년 언제 시작하나요? 몇 월? 3월에 계약을 해요. 헝가리는 9월에 첫 시작을 하니까 좀 그거 언제 태어났는지 그 생활이 언제인지 그거에 따라서 6 아니면 7살 때부터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뭐 6월에 태어났어. 그럼 아마 6월에 태어났으면 그 6살 되고 바로 9월에 갈 수 있어요. 그 요즘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는 그냥 날짜에 따라서 했는데 요즘은 그냥 아기를 유치원에서 추천한다면 일찍 가고 추천 그냥 안 한다면 1년 또 할 수 있어요.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유치원의 영향이 큰 거예요? 유치원에서 이 애는 좀 몸이 약하고 어리니까 1년 늦게 가요 하면 늦게 가는 거예요? 추천 레퍼런스 같은 거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의무는 아닌 거죠.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도 나 일찍 보낼래 하면 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아마 부모들은 좀 늦게 보내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보낸다면 아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취소할 수가 없잖아. 그쵸? 시작하면 쭉 12년을 가야 되니까. 네. 맞아. 우리도 빠른 생일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원래 한국은 친구라는 의미가 같은 연도에 태어난 거잖아. 한국식 나이로 같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인데 근데 만약에 내가 뭐 2000년도에 태어났어. 근데 내가 2001년
1월, 2월에 태어난 친구랑도 친구인 거야. 얘네가 학교를 일찍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옛날에. 아, 지금은 이게 안 된다고 하거든요. 1, 2월에 태어났으면 그대로 뭐 3, 4월에 태어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그걸 빠른 생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2월에 태어났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좀 몸이 약해갖고 엄마가 그거 뭐 의사 진단서랑 뭐 그렇게 다 받아서 제출을 해서 그냥 늦게 갔어요. 7살에 안 가고. 그거는 그냥 부모님 선택이 아니고 그 의사. 그래야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됐어요? 부모님의 선택도 되는데 그걸 하려면 좀 신청을 따로 해야 되니까. 왜냐면 1, 2월 친구들도 그 빨리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마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그거 필수로 가는가요? 필수는 아니죠. 그냥 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만 네. 필수예요? 어렸을 때는 헝가리로 그랬는데 요즘은 그 유치원도 1년 꼭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거 필수로 됐었어요. 근데 우리도 필수는 아닌데 다 보내죠. 저기는 아기들은 교육 받아요? 이게 아마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노는 거? 그냥 좀 자유롭게 놀고 친구들이랑 좀 내가 생각해서 뭐 소셜 스킬을 익히는 구간이라면 유치원 때는 공부를 좀 한대요. 그래서 어떤 공부요? 공부 뭐 노래 배우고 뭐 숫자 배우고 이런 것들. 근데 그래서 애기들이 이제 뭐 5살, 6살 때까지 어린이집 다니다가 7살 대부분 유치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유치원 가면 너무 싫어한대. 어린이집 때 놀았는데 또 근데 그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 유치원 때가 훨씬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헝가리는 그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요. 처음에는 뭐 많이 놀고 있는데 조금씩 뭐 교육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뭐 노래 같은 거 배웠고 그림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저희 유치원은 따로 수영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 수업도 배우고. 있었어요. 그거 좋다. 자유시간도 있긴 한데 뭐 선생님들은 이렇게 너무 세게 뭐 학생들을 모이고 이렇게 이거 하라 그거는 아니고 그냥 뭐 우리 오늘 좀 뭐 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고 뭐 아기들은 그냥 뭐 놀면서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선생님에 따라 좀 따라서 다르지만. 그쵸. 그 또 유치원에 따라 다르고. 네. 걔네들도 막 커리큘럼 같은 게 있어서 다 각자 거기에 맞춰서. 근데 어쨌든 우리도 어린이집은 놀이 위주지만 뭐 유치원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선택이에요. 어린이집만 계속 다녀도 된대요. 그래요? 그럼 한국은 그런 한글 몇 살 때부터 배우는가요? 한글을 빨리 하는 친구들은 뭐 이것도 부모에 따라 다른 걸로 아는데 뭐 말은 어차피 빨리 시작하니까 이제 글 쓰고 하는 거는 뭐 유치원 때 배우고. 유치원 때 배우는 거요? 네. 근데 맞아, 유치원은 공부한다. 그럼 초등학교는 원래 애기들은 뭐 글쓰기 다 알아야 아니요, 다 아는 건 아닌데 한국이 교육열이 워낙 높다 보니까 원래는 그쵸, 초등학교 때 배우죠, 뭐 한글을. 네. 근데 요새 한국이 교육열이 높다 그랬잖아요. 많이 배우고 왔으니까 선생님들도,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저학년 선생님들도 다 안다고 그냥 가정을 한대요. 시험 보고 받아쓰기 이런 거. 받아쓰기 뭔지 알아요? 듣고 하고. 저 헝가리는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글쓰기는 뭐 집에서 배운다면 배울 수도 있고 저도 너무 일찍 배웠는데 네, 여동생은 그냥 학교 가서 초등학교 가서 배웠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1학년에 그거 글쓰기를 배우는 거예요. 한국도 원래는 그게 맞는 건데 대부분 좀 학구열이 높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따로 학습지 같은 것도 따로 해서 배우고. 그거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예요, 아기한테? 그렇죠. 엄마 아빠들이 시키는 거죠. 저는 그 엄마가 배우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제가 관심이 많았으니까 글쓰기를 배웠어요? 일찍 배웠어요. 네. 읽기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 외할머니 되게 많이 갔다 왔는데 이 차 타고 가서 저희 계속 길 옆에 써 있는 거 그거는 읽고 싶어서 배웠어요. 지금 어딘지
그 도시는 뭐라고 하는지 이거는 읽고 싶어서 배웠어요. 맞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막 백날 막 부모가 시켜도 잘 따라하는 애기가 있고 힘들어하는 애기가 있고 뭐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그냥 뭐 스스로 하는 친구가 있고. 네, 여동생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학교 가서 배웠어요. 아, 맞아요. 사실 그래도 되는 건데. 네, 저도 그거 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는 글을 쓰면 그거 커시브 스타일로 써야 배웠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그냥 스스로 그 대문자로 쓰는 거 프린트 폰트로 배웠으니까 그거는 다시 학교 가서 다시 배워야 했어요. 그거 예쁘게 커시브로 쓰는 거. 네, 그래서 그거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런 스타일로 써야 하는 거예요. 오, 진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뭐 고등학교라도 무슨 에세이를 쓰면 논문 같은 거 쓰면 그거 다 종기로 줬어야 됐어. 커시브 스타일로 써야. 필기체로. 네, 그랬어요. 오, 그렇구나. 우리는 한글은 뭐 필기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냥 글씨체인 거지. 한국에도 뭐 캘리그래피가 있는데 그거를 정식 교육에서 배우고 쓰진 않기 때문에 정자로 쓰죠. 똑바로. 요즘은 한자도 안 배우죠. 안 배운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배웠거든요.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시험도 보고 했었는데. 그 한자 몇 개까지 배웠어요? 1000개 배웠어요? 뭐 그 다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시험도 보고 그랬다니까요. 외워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또 외우는데 문제가 다 까먹고. 그럼 학교 생활은 대부분 어때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시간이 좀 있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 배우고 수학. 제 기억으로는 뭐 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40분인가 하여튼. 10분씩 쉬는 시간 있고. 그때 쉬는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 때 뭐 화장실 다녀오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놀 수 있죠. 물 마시고. 네, 헝가리는 수업은 45분 기준으로 하고 그 쉬는 시간이 계속 다른 거예요. 대부분 뭐 10분씩 하고 근데 가운데는 뭐 20분 쉬는 시간도 있어요. 아, 진짜? 그때는 좀 3번, 4번 수업 이후에 큰 쉬는 시간이라 그때 뭐 밖에 나갈 수도 있고 날씨가 좋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요. 네, 그럼 친구들이랑 그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어떤 뭐 축제 같은 거 같이 하는 거예요? 축제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없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뭐 밴드 하는 친구들이 공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 뭐 옆 가까운 데에서 뭐 댄스 동아리 같은 친구들이 와서 춤추고 그런 축제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도 하고 중학교 때도 하고. 중학교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 스포츠 축제가 있었어요. 운동회 맞아. 우리도 운동회 있었어. 그거 챌린지 데이? 그거 있었어요? 한국은? 그때 뭘 하는데요? 챌린지 데이는 그냥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나 축구나 뭐 이런 거는? 우리도 있었어. 줄다리기, 달리기. 우리 한번 그 어떤 숲 등산 같은 것도 가봤고. 진짜? 네, 선생님들이랑 그런 퀴즈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 숲속길에서 가면 뭐 계속 그런 체크포인트 같은 거 선생님들이 만들었고 저기서 뭐 운동이나 뭐 퀴즈 같은 거 해야 했었어요. 뭐 반씩 그 친구들이랑 가고 뭐 누가 포인트도 있었고 누가 이겼는지 저도 있었고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거 학생의 날 그러고 하는 축제도 있었고 그때는 학생 동아리들은 뭐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무슨 저글링 같은 거 우리도 배우고 그럴 수도 있고 뭐 투표도 했어요. 투표? 어떤 투표요? 인기 투표?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은 뭐 학생 회의 같은 것도 그때 투표했어요. 네.
축제로서 그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저기 고등학교 그런 큰 파티 그 프롬이라는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국은 파티가 있어요? 그냥 졸업식 있죠. 졸업식은 뭘 하는 거예요? 졸업식에서 뭐 상 같은 거 주고 공부 잘한 친구들 상 주고 뭐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기념하는 거 졸업했다라는 부모님 가족들 다 오셔서 꽃 주고 사진 찍고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다른 파티가 따로 없어요? 그럼 뭐 술 마시고 음식 먹고 이런 파티는 아니에요. 헝가리는 뭐 졸업식은 따로 있고요. 그거는 그때도 뭐 상 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 꽃 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따로 파티 같은 것도 따로 있고 그거는 그냥 학생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남학생들은 양복 입고 여학생들은 드레스 입고 그렇게 춤추는 거 좀 옛날 스타일로 춤추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졸업했을 때 그 공연도 있었어요. 학생들은 그 졸업자들은 무슨 공연 했었어요. 대부분 한 반경 한 개씩 무슨 노래나 춤이나 짧은 연극 같은 거 했어요. 이런 거는 한국은 아예 없어요? 네, 저 때는 파티라는 그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럼 한국은 학생들은 그 학교가 끝나도 교육이 안 끝나죠. 학원 가고 그렇죠. 학원에 많이 가죠. 그 학원 가면 저기도 반 친구랑 같이 가는 거 아니죠? 반 친구랑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따로 또 저 때는 그냥 학교 친구 따로 있고 학원 친구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 같이 간 건 아니고. 그럼 그냥 학원 친구는 그 정도 친해지지 않죠? 저 때는 이상하게 친했어요, 다. 오히려 그래요? 학원 친구랑 더 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 좀 사교육 같은 시장이 꽤 넓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가다 보니까 그냥 저는 오히려 그 학원을 막 더 오래 다닌 거? 그 친구들을 더 오래 본 거죠. 그거는 1년씩 바꾸는 거 아니라서? 저 계속 보는 거예요? 때는 지금은 뭐 미술이나 음악학원, 뭐 스키, 뭐 수영 이런 거 많이 배운다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한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뭐 국어, 그때도 진짜 막 영어학원, 수학학원 꼭 다녔었는데 거기를 되게 오래 다녔거든요. 한 학원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랬고 그 친구들이랑 오히려 더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학생들은 언제 놀아요? 노는 거 주말에도 놀고 그냥 뭐 학원 갔다 오면 숙제 좀 해놓고 그래도 좀 놀고 막 옛날 뭐 생각하는 거는 놀이터 가서 막 뛰어놀고 이런 거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한국은 교육이 몇 살 때 제일 어려워요? 어느 학교가 제일 고등학교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대학을 가기 위한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는 단계니까. 그래요? 네, 대부분 일반 고등학생 친구들은 고등학교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럼 그 다음은 대학교는 고등학교보다 더 어렵지 않아요? 이제 또 그쵸. 취업에 잡을 구해야 되는 그 단계니까 그쵸. 다 쉽지가 않네요. 또 그렇게 보니까.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고등학교는 뭐 쉬운 거는 아니었는데 근데 대학교는 그거보다 엄청 지옥이었어요. 진짜? 대학교는 엄청 더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공부가? 네, 공부 엄청 심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거 대학교는 그 한 학기에 뭐 시험은 한 뭐 7 과목까지 봐야 하는데 한 시험은 대학 입학 시험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끝날 때는 한 번 어려운 시험을 보긴 한데 그 다음은 대학교 가면 한 학기에 뭐 6번 그 정도 어려운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생각한다면 그 대학교보다 더 많이 놀았을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진짜
우리가 지금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 정말 별거 아닌데 이제 잡을 구하고 하면 더 지옥인데 왜 그때 즐기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긴 하죠. 고등학교 때 학원 하나도 안 다녔으니까 그냥 숙제만 하고 친구들이랑 맨날 놀았어요. 기숙사에서 살았으니까. 너무 좋다. 친구들이랑 추억이 많겠네요. 그쵸? 지금도 만나잖아요. 그쵸? 네, 가끔씩 만나요. 저는 아직도 고등학교 때가 제일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좀 내가 아직까지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다시 꿈을 꿔요.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꿈? 막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다음날 막 수능이래. 막 이런 꿈을 아직도 꿔요. 아직도. 그래요? 저는 고등학생 때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친구들도 친한 친구도 많았고 그 과목은 싫어하는 과목 있었는데 그 정도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젊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자도 잘 살 수 있었어요. 맞아.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 체력이. 고등학교는 부담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거 대학교 갈 때 필요한 그거 수업은 다 괜찮았으니까 수학이나 화학 같은 거는 다 재밌게 들었어. 재밌게 들었으니까 그거는 큰 부담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제일 힘든 거는 그 수영 수업이었어요. 아, 수영을 필수 과목이었어요? 네, 그거 체육 시간에 배웠는데 근데 학교는 수영장이 없었으니까 다른 학교의 수영장으로 엄청 멀리 가야 했고 수업은 아침 7시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5시 반 일어나서 버스 타고 버스는 거의 45분, 50분 타고 그 학교에 가야 되는 수영장 있는 학교에? 저기서 저기 가서 수영복 갈아입고 그 1시간 동안 수영하고 다시 갈아입고 그 9시부터 학교로 다시 가서 공부하고? 공부. 너무 힘들다. 그건 다행히 1학기만 그 한 학기 동안만 했었어요. 근데 겨울에 했어요? 네. 너무 추웠겠다. 헝가리도 어둡고 추운데. 춥고. 거의 밤에 나가는 그렇죠. 거잖아. 어머, 너무 고생했다. 나중에 이런 추억을 또 나누고 하고 오늘은 에피소드를 완성하며 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국과 헝가리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비슷한 점이 있는지 또 좋은 주제 생각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